네, 그제 한미 양국의 외교 안보 수장들이 5년 만에 만나 대북 문제와 동맹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완전히 조율된 대응을 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 한반도 정세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국무국방장관의 동시 방문이 11년 만이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첫 고위급의 방한 아니겠습니까? 공동 성명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행간까지 다 읽어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의 앞으로 스탠스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일단 이번 회담에서 이제 보여지는 그 핵심 그 변화들은 첫 번째는 이제 동맹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와의 가장 다른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공동 성명에는 담지 않았지만 다자주의를 강조함으로 인해서 중국을 확실하게 견제하겠다. 뭐 그런 의도도 이제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인권, 뭐 민주주의 가치 이런 것들을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중심으로 삼겠다. 뭐 이런 세 가지 변화가 가장 도드라진 특징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문성묵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와 완전히 반대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하셨지만 중국에 대한 철저한 견제는 뭐 트럼프 정부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어요. 말하자면 트럼프 정부는 이제 미국의 국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미국이 단독 행동을 주로 해왔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는 민주 가치를 함께하는 나라들과 협력하겠다. 특히 동맹을 봉헌해서 동맹의 힘을 함께 투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 가치는 역시 자유와 인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중국에 대한 명확한 변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이고 특히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이제 그동안의 정책을 재검토를 해서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 모양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일본 이어서 한국을 방문한 것은 역시 대북 정책 정립 과정에서 동맹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뭔가 북한의 핵 문제도 그렇고 중국 견제 문제도 그렇고 동맹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의지가 트럼프 행정부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입장에서 가장 관심은 이제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내용을 보면 북한의 핵 문제를 완전히 조율된 전략으로 다루자 이 표현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주목을 한 부분인데 사실 지금 한미 간의 북한을 바라보는 그 입장이나 관점이 굉장히 지금 차이가 크고 그죠? 그리고 또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목표는 같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같지만 이 비핵화를 달성하는 그 방법론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견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인 거예요.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게 결국 이제 2018년에 이미 남북한이 합의한 사항 그리고 또 북한과 미국 간에 합의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합의라든지 이런 기초 위에 기존의 합의에 기초해서 좀 더 이제 발전시켜 보자 이런 게 이제 우리 입장인 거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보자 뭐 이런 또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이견도 제가 볼 때는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완전히 조율된 접근을 하자. 이제 그걸 합의했다는 것은 뭐 이번 그 2+2 회담의 가장 큰 성과를 일단 보여지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뭐 외교든 뭐 군사적 압박이든 취하지 않겠다. 우리하고 긴밀히 조율해서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을 분명하게 이제 확인해 준 거니까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다. 완전히 조율된 접근을 하겠다. 일방적 접근을 하지 않겠다. 그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조율된 접근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풀자. 그리고 미국은 뭔가 제재의 예외 없이 이렇게 가면서 풀자. 이렇게 입장이 완전히 다른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사실 용어 가지고도 한미 간에 그동안
이견이 좀 있었는데 비핵화 관련해서도 이번에 우리는 그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를 썼고요. 블링컨 장관은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또 썼거든요. 네. 예. 근데 뭐 두 개의 표현이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예.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1992년 남북 간에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남과 북이 동시에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예. 하는 의지를 담았던 그런 합의와 선언이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북한 비핵화라고 꼭 집어서 얘기한 것은 한국은 핵을 개발하지도 않고 있고 비핵화 정책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은 북한의 핵이다. 그래서 예. 북한의 비핵화도 그것도 정확한 표현을 콕 집어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동 성명에 보면 제가 이제 주목한 표현입니다. 여기 보면 양국 장관들은 북한 핵 탄도 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거든요. 예. 핵도 들어갔고 미사일도 들어갔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핵화는 없어. 그런데요. 예. 그 다음의 문장을 우리가 봐야 예. 됩니다. 거기 보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는 CVID, 다시 말하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북한의 CVID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네. 그걸 이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네. 이미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행한다고 하는 표현은 저는 오히려 더 강한 표현에 속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비핵화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더 강한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그렇게 거군요. 느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앞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싱가포르 합의 부분 이게 어느 정도 의미를 갖느냐도 양국 간의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해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예. 그런 합의를 다시 만드는 수고를 덜 수 있고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인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미 예.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난 자체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의 독재를 용인해 준 결과가 됐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그런 멋진 이 퍼포먼스 행사는 했지만 실제 나온 합의 내용을 보면 그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게 비핵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비핵화로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의 진정성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접촉을 개시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미가 대북 정책을 완전히 조율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고위급 접촉도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정립되는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긴밀히 조율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예. 또 하나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는 김정은, 트럼프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뭔가 의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실무 접촉이 좀 늘어날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그 미국의 접근법을 보면 예. 사전에 실무회담을 통해서 충분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상회담으로 건너뛰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입장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그 뭐 한미 간의 의견 차도 있지만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해법과 관련된 예. 그런 의견 차이가 지금 너무 크거든요. 그 이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조율 안 된 상태에서 정상회담으로 간다? 그건 사실 상상하기 힘든 네.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는 북한의 그 입장은 확고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싱가포르 회담이라든지 뭐 하노이 회담 같은 그런 정상회담 하지 않겠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북한도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북한도 사전에 어떤 미국의 태도 변화가 네. 없으면 정상회담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공교롭게도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탑다운으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실무회담이 우선 지금 급선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자, 그리고 지금 잠깐 최선희 얘기를 해주셨는데 북한에서 이 회담 앞두고 김여정도 담화를 내고 최선희 제1부상도 담화를 냈는데 표현 수위는 뭐 예상했던 대로 강합니다. 근데 우리 정의용 장관은 한미에 보내는 나름의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문센 팀장님은 어떻게 그럼요. 보십니까?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고 지금 2달이 됐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자체도 북한이 언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동안. 결국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이번이 처음이었고 지난 8일 날 한미연합연습이 개시가 됐잖아요. 물론 지휘소 연습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안 냈거든요. 그래서 네. 왜 안 내는 것인가, 이번에 안 내고 지나갈래나 그랬지만 역시 안 낸 게 아니고 명확히 이제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 이 부부장의 그 이야기도 그렇고 최선희도 그렇고 예. 사실 표현이 상당히 많이 험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고 협박성 발언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정의용 장관이 말했듯이 분명히 우리를 향한 메시지와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예. 말하면 우리를 향해서는 한미 연습하지 말라.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면 연습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연습을 개시했기 때문에 규모가 작든 형식이 어떻든 연합연습은 북침 핵전쟁 연습이다. 예. 따라서 우리를 향해서 도전을 했고 붉은 선이라고 그랬어요. 레드라인을 넘었다. 따라 3년 전에 봄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우리 아픈 부분을 이제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협력의 3월이 아니라 이 전쟁의 3월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를 보면서 이제 제가 주목한 부분은 표현을 굉장히 거칠고 이 저 악담 같은 험담을 했습니다만 나와 있는 그 행동은 굉장히 절제된 거예요. 예. 다시 뭘 검토하겠다, 고려하고 있다, 일정을 함께 생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행동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서 남측의 행동을 보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미국을 향해서도 대북 정대지 정책을 포기해야 대화가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주 강한 표현, 강한 그런 얘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예. 미국의 행동을 보겠다. 발 뻗고 자려면 참설칠 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은 대화의 문을 닫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우리를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대화를 하고 싶으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판을 준비하고 나와라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렇다면은 듭니다. 당분간 북한이 도발을 할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물론 뭐 북한이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언급을 했고 또 우리를 향한 협박을 했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행동으로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연습이 또 8월에 또 있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정책이 4월쯤이면 다시 윤곽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의 또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여지, 카드, 그런 남아있는 거 이미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자, 우리를 향한 메시지, 미국을 향한 메시지 좀 구분해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따뜻한 3월 대신 전쟁의 3월을 선택했다. 이제 우리를 향한 메시지고요. 이거 연합훈련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은 되는데 그런데 이 메시지를 낸 시점을 보면 한미 연합훈련 시작도 이제 8일 만에 낸 거거든요. 그렇죠. 이 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제 그 미국 국무장관, 국방장관의 방안에 맞췄다고 봐야 되겠죠. 예. 북한 입장에서는 뭐 의례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그 임팩트 있게 네. 어떤 그 의사를 전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한하기 바로 두 장관이 방한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승욱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북한이 처해 있는 이제 그 내부적 상황을 이해하면서 북한이 보내는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그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1월 달에 그 8차 당대회라는 걸 열었고 그 위에 후속적으로 뭐 당 중앙회 전원회의 또 지방에 있는 그 당 책임 간부들을 불러서 뭐 강습회라는 일종의 워크숍도 개최하고 뭐 이러면서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지금 경제 건설입니다. 예.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북한 경제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 것은 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지금 내부 문제에 집중을 해서 주민 생활을 어떤 식으로도 지금 좀 가시적으로 지금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미국과의 또 다른 뭐 예를 들면 전쟁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또 긴장이 고조되고 이럴 경우에는 힘이 분산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저는 수위 조절, 힘의 어떤 균형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여정도 그렇고 뭐 최선희 부상의 대배 메시지도 상당히 이제 절제된 표현이라고 이제 우리 전문가들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지금 이제 대북 정책, 미국의 대북 정책의 윤곽이 나와 보면 알겠지만 북한을 또 과도하게 뭐 자극한다 그럴까? 예. 또 특히 이제 북한이 이제 국가적인 자존심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을 또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세워서 그 자존심을 훼손을 시킨다면 또 북한 입장에서도 또 과거와 같은 그런 또 뭐 전략 무기나 전술 무기를 이렇게 시험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또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느낄 수도 예. 있는 거거든요. 그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유동적으로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변수들이 있고 뭐 좀 이따 또 얘기 나누겠지만 북중 관계 아니 미중 관계도 사실상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 주시하고 있는 그런 예. 대목이기도 해서 앞으로 또 뭐 상황을 좀 이렇게 예. 여러 가지 상황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선희 담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떠나서 어쨌든 미국이 최근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물밑 접촉을 시도했다. 이건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좀 긍정적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2월부터 이제 이런저런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고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일체 호응하지 않았다라고 미국도 확인을 했고 네. 최선희 부상도 이번에 나온 담화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선희의 담화를 보면 미국이 굉장히 대화를 간청했다라고 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간청했다기보다는 북한의 반응을 한번 테스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대북 정책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혹시 뭐 한미연합연습 같은 데 반발을 해서 도발을 한다. 그러면 지금 대화와 제재와 두 가지 가능성을 같이 놓고 지금 정책을 검토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북한이 다시 말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비핵화를 전제로 한 그런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이제 외교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협상을 예. 풀어가겠지만 그러나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얘기했듯이 핵 개발을 핵 역량을 강화하겠다. 전술 핵무기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도 건설하고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이 정확도와 위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예. 역량을 계속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면 그건 사실 대화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더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 정책이 정립되기도 전에 북한이 만약에 도발을 하게 된다면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관리 차원에서 아마 미국이 접촉을 개시했다, 타진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네. 저는 앞으로의 상황은 미국이 물론 정책을 정립하겠습니다만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이 나름 내부적으로 노력을 해서 자력갱생으로 경제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굉장히 어렵고 한계가 그동안 보여졌거든요. 예. 지금 상황으로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이 상황을 돌파하려면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현명한 선택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화로 갈지 제재로 갈지는 북한의 행동을 보고 이게 미국의 입장이라는 건데 북한도 지금 적대시 정책 처리하지 않으면 북미 간의 대화 없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그 간극을 좁혀나가야 이게 될까요? 이제 저는 이제 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대북 정책이 좀 더 이렇게 진화 발전해서 네. 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내놓는 그 대북 정책을 보면 과거의 패턴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예. 과거라는 게 과거에 이제 오바마 그 행정부로 이제 다시 또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때도 이제 뭐 동맹도 강조했고 또 인권도 강조했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이제 북한이 계속 강조를 하는데 적대시 정책의 핵심은 결국은 자기를 대화 파트너로 존중해 달라 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재도 하고 군사 훈련도 하고 첨단 무기를 계속 반일하면서 대화와 협상하자 그러면 어떤 그런 상대를 어떻게 믿고 자기들은 대화하겠냐 이게 이제 네.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인 거고 그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제재라는 것이 결국은 비핵화를 견인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제재를 완화하면
북한이 이 협상 테이블로 오지 않는다.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인식차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예. 그게 이 중간에 이제 우리 정부가 이걸 좀 인식차 북한과 미국 간의 인식차를 좁히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런 인식차는 이게 굉장히 뿌리 깊고 근본적이라는 거죠. 특히 미국이 이제 북한을 불신하고 있는 거고 또 북한도 미국을 불신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미 관계를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과 제재 완화가 어떻게 잘 이렇게 조율되느냐, 교환되느냐. 네. 이제 거기 따라서 이제 비핵화에 돌파하고 이를지 아닐지가 예. 이제 판단 난다고 거기서 이제 보는 우리 거죠. 정부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북한은 아직까지 별 반응이 없고요. 대신 돈 세탁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을 미국에 넘긴 말레이시아하고 국교 단절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북미 관계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미국도 반응을 냈죠. 이 보도를 통해서 네. 알고 있다라고 반응을 냈는데 저는 뭐 지금 말레이시아와 북한과의 사이는 지난번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복형인 네. 김정남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독살하는 그런 행동 때문에 사실은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을 예. 했고요. 지금 말레이시아는 기본적으로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결의를 위반한 북한 이 주민을 이제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범죄 인도 협약에 따라서 넘긴 거거든요. 북한이 뭐 사실 말레이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렵다. 극단적인 행동을 좀 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강하게 그걸 보임으로써 미국이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최선희 부상의 그 표현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미국이 즐겨 써먹는 제재 장난질도 우리는 기꺼이 받아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제재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우리는 제재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데 전 거꾸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저 하노이에서 그렇게 이 제재를 풀어달라고 트럼프에게 간청을 했느냐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이 사실 급한 쪽은 북한이거든요. 예. 아까 우리 임 교수님이 미국의 정책이 오바마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확정이 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오바마로 가지를 않을 걸로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오바마는 전략적인 애거든요. 사실상 지켜보는 겁니다. 별로 행동을 하지 않고요. 그러나 그걸 다 거쳐왔습니다. 이 바이든은요. 봐왔고. 예. 그리고 지금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책임자들은 그분이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그 전문가들에게 위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렇게 하진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실질적인 행동이 보면 예. 북한과의 대화를 접촉을 시도했다는 것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북한이 정말 더 이상 시간을 끌면 북한에게도 예. 불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 2+2 회담에서 대중국 메시지가 어느 수위로 나올 것인가, 자,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었는데요. 공동 성명에서는 중국에 대한 직접 언급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공동 성명 뒤에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서 이제 비판의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발언 내용 직접 듣고 오시죠. We are clear-eyed 이게 about 그래도 Beijing's 우리나라에서 한 consistent 거는- failure to uphold its commitments, and we spoke about how Beijing's aggressive and authoritarian behavior namely with China, which, as some of you know, is our department's pacing challenge in the years ahead. 네, 이 중국 문제. 공동 성명에서는 아예 중국이라는 단어가 빠졌고요. 기자회견을 내용을 봐도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겼고 또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뭐 이런 비난 수위가 있지만 앞서 일본에서 한 발언이라든가 이후 발언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수위가 낮아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결국 미국이 이제 우리 정부가 처해 있는 입장을 나름대로 뭐 예. 고려했다, 우리 정부의 배려했다. 입장을 고려한 거다.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전혀 다르죠. 사실 일본은 지금 이 쿼드라는 뭐 네. 비공식 안보 협의체긴 하지만 미국하고 참여를 하고 있는 그렇죠. 나라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예. 이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나라고
우리는 이제 어떻든 중국과의 뭐 경제적 협력도 중요하지만 안보적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인데 이 비핵화 문제 해결 관련해서 중국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 정부 입장을 일본과는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이번에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 결국 이제 미국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의 이 아시아 방문의 목적이 결국은 중국 견제에 저는 더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 중시 정책, 특히 이제 한반도 중시 정책에 따라 뭐 일본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을 방문했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 의도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결국 이제 중국 포위 전략에 일본을 적극적으로 이제 그 참여시키는 거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한국도 그 협력을 더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도가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국익이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동맹국 입장 고려해서 이번에 이제 약간의 수위 조절을 했지만 어쨌든 이번에 아시아 방문의 목적은 중국 견제 목적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쿼드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거나 언급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참여하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일 텐데요. 이럴 경우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서 외교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성명에는 명확하게 중국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 성명 앞부분에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 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이 추구하는 전략이 명시되어 있고 이것이 한미동맹이 핵심 축, 린치핀이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한미동맹이 공유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명확하게 중국을 염두에 둔 표현이 성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입장을 배려했고 미국은 우리의 입장을 배려해서 중국을 표현을 들어가지 않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의 의지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뭐 쿼드 이번에 화상 정상회의를 했고 중국에 대한 견제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중국이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건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안보 협력 대상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아픔을 주는 지난번에 사드 압박 때와 같이 그런 대상이 분명해요. 우리 한국 방봉 식별 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드나드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과의 안보 협력,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유지하되 그러나 이 가치와 동맹에 기초한 우리 국익의 훼손이 올 때는 명확한 입장을 내고 중국이 만약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 잘못됐다고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당당하게 중국이 우리에게 잘못된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고 지금은 사실 동맹이 우리에게 힘이거든요. 대북 억제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 2+2 회담이라든지 미국의 외교안보 수장의 방안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설득을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 쿼드 문제만 해도 이 쿼드가 사실 군사협력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코로나19라든가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의제로 좀 확대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 의제에 따라서 좀 선택적으로 이용하면 우리한테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 우리 정부의 일부 시각이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쿼드라는 그 이제 비공식 그 안보 협의체긴 하지만 쿼드에 우리가 참여할 수는 없고 이제 우리가 또 추진하고 있는 게 신남방 정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이제 한반도 차원, 또 지역 협력 차원, 또 글로벌 협력 차원 이렇게 이제 그 세 층위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선별적인 어떤 협력할지 안 할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 워낙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거는 진짜 중국하고 아주 적극 협력해야 될 그런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쿼드라는 그 협의체에 들어가서 우리가 협력을 하느냐, 한미가 협력하느냐, 그것과 무관하게 그냥 이 글로벌 이슈 또는 지역
협력 이슈 차원에서 협력하냐 이 부분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자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우선 적극적으로 이제 협력하겠다 이런 건데 사실 미국도 지금 중국에 접근하는 그 내용을 보면 중국하고 굉장히 맞서고 있지만 이런 그 지역 협력 또는 글로벌 이슈 관련해서는 협력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거는 뭐 국익을 중심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예. 없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건 지극히 합리적이고 뭐 아주 뭐 당연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미국과 중국이 직접 만나면 분위기가 어떨까요? 자, 일본과 한국 정부를 잇따라 만난 미국, 곧바로 알래스카로 날아가서 중국을 만났습니다. 미중 양측 대표단은 회의 내내 거친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팽팽하게 대치했는데 이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We'll also discuss our deep concerns with actions by China, including in Xinjiang, Hong Kong, Taiwan, cyber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economic coercion toward our allies. 滥用所谓国家安全的概念，来妨碍正常的贸易往来。 We do not seek conflict, but we welcome stiff competition, and we will always stand up for our principles, for our people, and for our friends. 要求美方要放弃动辄干涉中国内政的这种霸权的行径，这个老毛病应该改一改了。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첫 만남인데요. 그럼요. 난타전이 오가는 모습을 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모두 발언 2분 예정했는데 뭐 1시간 가까이 이 비난전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뭐 살얼음판을 걷는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보다 분위기가 더 안 좋을 것 같은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뭐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서로 간에 날을 세운 그런 예.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일단 뭐 만나다는 자체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바이든 정부 출범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 네. 2달 만에 만난 거거든요. 핵심 실세가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명확하게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은 경쟁대로 하되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번 일본, 한국 방문 과정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네. 특히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과 중국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하되 또 중국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대화를 통해서 공통점을 찾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할 것이고 중국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겠지만 미국과 척을 지어서 자기들이 예. 상당히 손해를 볼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중국도 나름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하지 않을까 봅니다. 예, 미중 관계가 좀 이렇게 살얼음판입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핵 문제 관련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있다. 이게 우리나라에 와서도 한 얘기고요. 이번 그 미중 만남에서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북핵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은 좀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 바이든 행정부 입장은 예. 분명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중국과 뭐 경쟁할 건 경쟁하고 또 대결할 건 대결하겠지만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을 적극 활용하겠다. 이게 이제 미국의 지금 확고한 입장인 것 같고요. 예.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지금 북한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이런 상황을 이제 제대로 활용하면 비핵화 관련된 더 압박을 넣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도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제재에 이제 네. 중국이 더 참여를 해서 제재 효과를 높여서 북한이 비핵화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사실은 과거에도 했던 그런 어떤 예. 그 미국의 접근법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이 이런 요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지금은 초반부기 때문에 지금 서로 의견을 이제 각자의 생각을 서로 주고받는 단계다. 네. 그러면서 또 대북 정책도 이제 수준 내에 나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 좀 더 지켜보면서 상황을 판단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의 미국의 접근법으로 봐서는 좀 우려할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두 분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와이드 60초 뒤에 이어집니다.